주비, 미성, 승아, 꽃다입니다. 합체! 안녕하세요. 네, 세 번째 미니 앨범 영포크가 19일 공개되었습니다. 타이틀곡은 만인의 연인이라는 곡인데요. 톡톡 튀는 재밌는 가사와 포카리즘이 가미된 경쾌하고 발랄한 분위기의 곡입니다. 써니의 만인의 연인,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포털 사이트에 머구머구 검색 부탁드립니다. 제발! 네, 이 시간은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영민 PD와 함께합니다. 김 PD.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쉬지 못하셨죠? 아닙니다. 잘 쉬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예. 한겨레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운현 이사께서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한겨레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최근 현안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어느 의견에 공감하느냐라는 질문에 58.3%가 국가기관이 불법 선거에 관여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한 60%가 부정선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새누리당의 야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 감금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이런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27.4% 정도였습니다. 채 3분의 1이 안 되는군요. 예, 뭐 새누리당 고정 지지층의 그렇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 지지율과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새누리당 지지자 가운데 40.2%, 여당세가 강한 대구 경북 지역 응답자의 43.8%도 국기문란 행위다라는데 예. 공감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에 78.4%가 필요하다라고 답해서 필요 없다 19%의 의견을 압도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자 62.3%와 대구 경북 지역 답변자 72.4%의 국정조사 지지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서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국민 다수가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에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여기에 마땅한 응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65.6%가 국가기관의 잘못인 만큼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답했고요.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굳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33.8%에 그쳤는데 이 30%대가 거의 30% 정도가 고정표인가요? 예, 새누리당의 고정 지지층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더군요. NLL 발언록 공개해야 한다라는 데는 57.1%가 공감했고 향후 국가정상 간 회담이 제약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36.7%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토요일 하루 동안 전국 19살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절반씩 섞어서 임의 걸기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입니다. 대체적으로 한겨레 여론조사로 민심이 좀 윤곽이 드러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 한 80% 가까이가 예. 국정원사 게이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예. 이거는 조선일보에서 조사한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상식의 얘기니까요. 예. 국가공기관이 엄정 선거 중립, 정치 중립을 해야 될 기관이 나서서 특정 여권 후보에 뒤치다거리를 했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에 대해서 이견을 갖지 않는다면은 그 상식이 없는 나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빨리 이성을 회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기사는 뭔가요? 국민은 매우 이성적인데 말이죠. 예. 경향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예. NLL 논란 관련 기사인데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 이분은 노무현 정부 때 이 비서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전략팀의 일원으로서 수행했습니다. 이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그대로 두고 NLL을 그대로 두고 이 지역을 평화협력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받아 적은 사람 아닙니까? 예. 그분 역시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하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누가 천장에서 누가 뭐 엉뚱한 걸 녹음을 했나? 조작설도 그래서 야당 안에서 계속 이번에 제기되고 까면은 있습니다. 뭐 그냥 그대로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깝시다 그냥. 다 깝시다 근데 그냥.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 한겨레 그와 경향신문, 중앙일보 기사를 이제 소개해드릴 텐데 예.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겨레는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공개의 절차가 달라진다라는 이제 주제의 기사를 담고 있는데 예. 국가정보는 말이죠. 지금 국가정보는 말이죠. 자기들이 녹음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저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그런데 정상회담 대화로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내용이 그러면 그 국가기록원 관계자가 갔으면 국가기록원 자료고 예. 국정원에 갔으면 국정원 자료고 통일부 관계자가 수행했으면 통일부 자료입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신 자. 말씀이 말이 됩니까 그게? 바로 그 이승휘 명지대 교수, 이분은 한국기록학회 회장인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정상회담 생산 주체는 녹음기도 아니고 회담을 받아 적은 속기사도 아니다. 국정원은 그걸 기능적으로 옮겼을 뿐이다. 그렇죠. 정상회담 대화의 생산자는 두 남북 정상이다.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전문도 대통령 기록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원이 덜컥 공개한 정상회담 대화록 덜컥 걸린 겁니다 이제. 덜컥 불법입니다. 예.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그걸 적는 사람이 예. 기록한 사람이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게 기록물이 그렇게 분류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누가 했든 간에 그 내용은 정상회담 기록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까요? 근데 검찰도 국정원도 이게 국정원이 만든 공공기록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의적 판단이군요. 아마 예, 덜컥 걸렸습니다. 예,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장은 예. 상식에 어긋난다라면서 인축했습니다. 자, 이승휘 교수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상 간 대화록이 공개되면 어느 나라가 우리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려 하겠는가? 대화록 공개로 NLL 논란의 진위는 판가름 나겠지만은 외교 관리의 훼손과 기록물 관리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라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에 평양에서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 예. 만들어졌을 면담록을 북한이 우리처럼 공개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도 공개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런 여론도 많습니다. 이런 말이 예.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고요. 경향신문 보도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박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비밀과 신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회담이나 협상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정치권이 당장의 정쟁 때문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고요. 심지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국내 정치적 이유로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면 한국은 정상회담을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는 나라라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그러면 북한뿐 아니라 우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 속 깊은 내밀한 대화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다 공개해야 되겠네요. 뭐는 네. 공개하고 뭐는 공개 안 하고 어디 있어요. 하면 또 다 하는 거지. 일각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번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중 정상 간의 전략적 대화를 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는 건데. 그래. 시진핑이 속 깊은 얘기 하겠어요. 글쎄 그거 말입니다. 한국에 가서 뒤틀어지면 내년에라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제 그런 선례를 이 정권이 드디어 만든 거죠. 한중 사이에 사실 민감한 현안들이 있을 없습니까? 수 있죠. 북한 문제랑 관련해서라도. 외교적 충돌하면은 당신들 그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면서 한국 쪽이 그 대화록을 꺼낼 가능성을 중국이 앞으로 염두에 두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청취자 게시판에 물잡이님이 이런 글을 올렸네요. 예. 카메라로 누구를 찍으면 그것이 카메라 주인의 사진인가? 예. 촬영된 사람의 사진인가? 야, 정말 아주 명쾌한 예를 그렇습니다. 올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연예인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그 초상권 침해입니다. 당연하죠. 예. 아니 내가 어디 우리 가족하고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하고 어디 놀러 가가지고 지나가던 어떤 분한테 좀 찍어주세요 해서 찍으면은 그 찍어준 분 사진이에요.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야, 됩니다. 예, 그 정말 말씀에. 이렇게 예. 황당한. 자, 중앙일보 기사도 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가 예.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체제와 존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북한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발언이 남한에 의해서 공개되면은 앞으로 전면 공세로 나올 가능성이 뻔하다. 아, 있죠. 북에서는. 예. 북의 이런 행태가 바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글쎄, 그걸 떠났어. 북한은 이러한데 북한 사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당장 박근혜 대통령 이 기사와 앞선 그 한겨레 기사를 엮어서 본다면 만약에 남한에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공개하면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2002년 김정일 면담 때 그 발언을 까겠죠, 당연히. 북한이 깔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때 예를 들어서 김정일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 아니, 그 자리에서 우호적인 발언 안 할 수 있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김정일 너 나쁜 놈 그럴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또 전에 또 들리는 일설에 의하면은 만나기 전에 뭐 가슴이 설렜다느니 뭐 이런 아, 그렇죠. 그런 그거는 박근혜 당시 후보가 예. 당신은 의원이죠. 예. 2002년 당시에 다녀와서 연합뉴스의 기자를 통해서 구술한 것을 연합뉴스 기자가 정리하고 예. 최종적으로 박근혜 의원이 그걸 감수해서 연합뉴스에 전문이 실렸습니다. 아, 설렜다. 아, 그렇죠. 만나기 전에 설렜다. 그런 내용들이 김정일을 있어요. 만나기 전에 예, 설렜다. 아. 표현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따지고 보면 그건 뭐 친북 발언이고 친 김정일 발언이지. 예. 그게 뭐 반북 발언이고 반 김정일 발언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만나는 사람 혹자는 이런 얘기도 했죠. 두 독재자의 자녀들이 만나서 뭔 얘기를 했겠느냐. 그런 뭐 아주 좀 비판적인 얘기도 있겠지만 두 사람이 만나서는 어쨌든 간에 상대방한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될 것이고 예. 안부를 묻는다든지 뭐 호의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걸 감안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법으로 따진다면 친북 발언 아닙니까? 예. 그럼 뭐 찬양 고무죄네. 긴 얘기할 건 뭐 있어요? 글쎄 말입니다. 자, 김용현 동국대 북한 학과 교수도요.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극히 민감해하는 북한은 대화록 공개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뒤를 이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서 현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란 말이죠. 중앙일보 3면 기사입니다. 이런 신문들도 그러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예. 또 나아가서 정치적인 해석을 하면은 악수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데 아니 아까 어디 신문에 보니까는 청와대에서는 이거 뭐 이번 사태가 며칠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다. 네. 이따오 판단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청와대에 정무 기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그 동아일보 지난 토요일자 사설을 보니까 말이죠. 예. 문재인 의원도 대화록 원본을 포함한 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를 주장했다.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전면 공개하라고 또 바람을 넣고 있습니다. 참 정말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동아일보가 예? 말이죠. 정말 문재인 의원이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인데. 얘기는 또 액면을 싹 받아가지고 예. 그렇게 보도하죠. 예. 그러니까 앞에다가 오죽하면 넣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뭐 가만히 있는데 까자고 했습니까? 예. 오죽 저러고 하니까 이렇게 그래? 이미 뭐 들춰냈다 하니 그거 안 까자고 가만히 있으면은 저기 무슨 문제가 있구나. 저러니까 말을 안 하는구나. 오죽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까보자 이 새끼들아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따라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 당연한 것이죠. 이걸 분명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KBS 수신료 이야기 앞선 그 아침 뉴스 시간에도 예.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지금 KBS의 수입이 말이죠. 수신료 예전에 시청료라고 불렀습니다만은 이 수신료 비중이 37%입니다. 그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뭐 부가 수입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광고 수입입니다. 그렇죠. 딴 게 뭐 있겠어요. 공영방송이 국민이 내는 수신료보다도 광고 수입이 더 많다. 이거는 그다지 이상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아니죠. 이렇게 되면 예. 결국 자본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수신료 비중을 5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목적 아래 KBS가 2,500원인 현 수신료를 4,800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사실은 수신료의 수입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 원칙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 KBS가 지금 잘하고 있나요?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국민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정권에게 충성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촛불 집회 같은 거 보도하던가요? 전혀 난 보도를 뉴스를 안 안 하지-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전혀 보도를 안 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또 물타기성 그 보도를 하는 이런 행태를 보게 그런데 되면 뭔 손을 벌려요, 그런데. 뭘 글쎄 잘했다고. 말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역시 수신료 인상을 거론하기 전에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부터 제대로 하라. 한국 방송이 수신료 인상에 나서면 납부 거부 운동도 벌일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참 시기가 너무 안 좋네요. 네. 사실 87년 6월 항쟁 당시에도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이 들불처럼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지금 이렇게 국민이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KBS가 수신료를 무려 2배 가까이 인상한다. 아, 굳이 받으려면 청와대 가서 받거나, 새누리당에 가서 받거나, 예, 또 그것도 정 안 되면은, 네, 그 KBS 현 체제, 예, 현 방송 태도를 좋아하는 예. 사람들한테는 가 받으세요. 글쎄 말입니다. 예, 지금 이게 지금 뭐 이념이나 예,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공정 보도, 예. 보도할 걸 보도하고, 예, 세게 보도할 걸 세게 보도하고, 이런 예. 걸 제대로 하고 있냐는 거죠. 거기에 자신 있으면은 2배가 아니라 한 5배 올려도 좋고요. 문제는 방송이 제 값을 못 하는데 지금 2,500원도 아까운 거죠, 이거. 예. 공짜로 보는 방송이 한두 개가 아닌데 SBS 요즘 공짜로 보잖아요. 차라리 근데 물론 걸러줘야 되겠어요. 이 수신료가 말이죠. KBS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걷는 이런 시청료, 콘텐츠 이용료의 개념보다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갖고 있는 모든 가구에게 다 물리는 뭐 그러게 일종의 말입니다. 준조세죠. 예, 준조세죠. 예, 일종의 아니라 사실상 준조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가 지금 이 같은 시청료 수신료 인상을 획책할 때는 그 나름의 어떤 공영성 강화, 공정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뭔가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신료를 꼭 내야 된다면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제 적석 아이디어인데요. 예, 매체를 쭉 열게 해놓고 예. 자기가 그냥 텔레비전 보는 이용료 전파 사용다라고 네. 한다면은 전파는 공기니까요. 예, 전파 값으로 한 달에 한 뭐 2,000원이든 3,000원을 낸다 그러면은 매체를 쭉 열어놓고 예. 지가 판단해서 제일 마음에 들고 제일 공정한 매체의 수신료 내기 이렇게 하면 네. 어떨까요? 난 요즘 같으면 차라리 SBS 내겠어요. 네. 국민 TV 들어가면 또 아마 국민 TV가 이제 우리는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을 하게 안 되면 했지만 예. 우리도 그때는 이제 그 항목에 넣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아마 KBS는 망할 겁니다. 예. 심판을 받고 예. 그에 대한 응당한 수신료의 대가로 수신료를 달라 그래야 되지. 예. 뭘 잘했다고 2배를 올려달라 그래요? 자, 그 중앙일보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이 일면 기사입니까? 일면 기사입니다. 오, 사이드 톱입니다. 독특한 기사군요. 지워지지 않는 악몽, 고문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김근태 센터가 문을 연다. 매우 의미심장하고 좋은 기사군요. 예. 중앙이 가끔 이런 걸 싫어요. 글쎄 말입니다. 그 해석은 뭐 차치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고문의 충격은요, 10년, 20년이 지나도 마음의 흉터로 남습니다. 그게 트라우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지요. 유엔은 고문 방지 협약이 발효된 6월 26일을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국내 첫 고문 피해자 전문 치유센터인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가 바로 내일 문을 연다고 합니다. 예. 2011년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김근태 선생의 이름을 딴 이 센터는 김근태 선생과 똑같은 피해를 겪고 2차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을 치유하는 순수 민간 기구인데, 이게 순수 민간 기구에 합니까? 예, 이제 김근태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인데. 장관의 부인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기금 1,000만 원을 종잣돈으로 해서 일가족 28명이 간첩으로 몰렸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송기복 씨 가족이 국가배상금 1억 원을 내놓고요. 예. 아니, 자기들이 써야 할 이 국가배상금을 이렇게 다른 피해자를 위해 내놓는 송기복 씨, 너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국가 또 배상은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지불한 돈을 배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상이 아니라 배상. 네, 배상. 개미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3억 정도 이렇게 또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예. 저기 위치가 어딥니까? 예, 서울 성북구 정릉동 성가 소비녀회 네, 수도원 내 성제득관에 네, 둥지가 마련됐군요. 그렇습니다. 예. 70년대 그 남산 안기부 대공분실로 끌려가는 차 속에서 가수 이장희의 그 건너를 들었던 A 씨의 경우는요. 지금도 남산 터널을 지날 때면은
몸이 움츠러들고요. 그건 너라는 노래를 들을 때면은 그와 비슷한 단어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킨다고 하니 이 고문의 피해가 얼마나 대단한지. 트라우마라는 말이 실감 나네요. 70년대 당한 일을 네. 아직도 그것도. 잊지 못하고 있는. 네. 지금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말이죠. 이 실감 나네 진짜. 고문의 역사를 과거에 참 그 안타까운 사건으로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고 있어서 예. 제가 그 체코 프라하에 예. 출장차 갔다가 수년 전에 그 유명한 까르기오 입구에 있던 예. 지금은 옮겨졌다고 합니다만 고문 박물관에 일부러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고문 박물관도 있고. 예. 아주 정말 중세 시대 고문 기구에서부터 현대까지 네. 체코나 이런 거는 공산 독재하에서 또 우리처럼 네. 이런 인권 유린된 시대가 현대까지 20세기까지 있었으니까 예.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저 남산에 있는 옛날에 안기부 건물 뭐 예. 그런 것을 기념관 비슷하게 해서 역사의 현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 한층 지금 가보지 않아서 규모를 모릅니다만 한층 정도는 고문 박물관 같은 걸 만들어서 그냥 뭐 두들기 팼다 고춧가루 물 부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기구든 고문하는 방식이든 이런 걸 재현해서 인간이 인간을 얼마나 가혹하게 할 수 있나를 보여주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고문 피해자분 얘기는 예, 2월 25일 박근혜가 취임하는 거 보고 예. 트라우마가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 조선일보 일면 기사인데 4대강 입찰 비리를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최근 4대강 2차 턴키, 일괄 수주를 턴키라고 하죠. 그렇죠. 2차 턴키와 총인 처리 시설 공사 입찰에서도 업체 간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진술과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책임자 어제 누구죠? 보니까 어제 제 아는 분이 탐앤탐스 강남의 어떤 탐앤탐스란 커피 전문점에서 예. 봤다고 합니다. 아주 팔자 좋습니다. 그분을 예. 참, 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조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순서 김영민 PD와 함께했습니다. 언론인 정운현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슈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매끈하고 탄탄한 피부를 원하시나요?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